액티비티와 인텐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티비티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액티비티를 정의하고 인텐트로 새 액티비티를 시작하고 그리고 엑스트라라는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액티비티 간 데이터 전달하는 방법 알아보고 액티비티 간 이동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말로 하면 활동인데요. 하이레벨 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 이걸 뷰라고 했잖아요.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을 더 높은 개념의,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관장하는 그 프로그램의 로직과 흐름을 컨트롤하는 그 요소를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액티비티는 앱 컴포넌트고요. 안드로이드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고 하나의 윈도우, 하나의 화면, 하나의 뷰 계층을 나타내고요.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다른 액티비티에 포함되거나 팝업 윈도우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코틀린 파일은 하나의 액티비티를 구성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액티비티가 하는 일은 이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주문한다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길찾기 그리고 액티비티를 나타내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버튼 클릭, 텍스트 입력, 로그인 인증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처리합니다. 다른 액티비티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액티비티는 기본적으로 생성, 그리고 시작, 실행, 일시정지 재개, 중지 삭제의 흐름으로 생명주기를 갖습니다. 이 생명주기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화면을 그리는 동안 이 전체적으로 클릭이나 이런 이벤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일시정지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서 그 모든 것이 동작하는 상태가 재개된 상태 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팝업 다이얼로그, 뭐 이렇게 안내 메시지 같은 게 뜬다면 중지되었다가 그리고 최종 이 액티비티 종료했을 때 삭제되는 과정, 이거를 가장 이 액티비티의 생명주기라고 합니다. 뭐 보시는 것은 액티비티의 예인데요.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는 것이 액티비티다, 액티비티의 묶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뷰를 보여준다든지 리스트, 목록을 보여준다든지 계산기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지도를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액티비티,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이 한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액티비티들은 앱을 구성하기 위해서 느슨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아이폰은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주 강한 관계로 묶여 있는 뷰 컨트롤러라는 것을 통해서 화면을 구성한다고 하면 안드로이드는 액티비티라는 것은 뷰 컨트롤러와 1대1로 매칭되지 않습니다. 액티비티는 느슨하게 묶여 있는 컴포넌트고요. 이거는 다른 앱의 액티비티를 호출할 수도 있고 다른 앱에서 내 액티비티를 호출할 수도 있게 해줌으로써 이 확장성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에 비해서 어떤 재사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보통 앱을 만들 때 첫 번째 액티비티는 메인 액티비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워드에서 문서를 처음 만들 때 언타이틀이라든지 무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거고요. 제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앱의 첫 화면은 뭐 메인 액티비티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는 앱 검색을 돕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부모 자식 관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는 뒤에 매니페스트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구현하기입니다. 네, 새 액티비티를 만드는 것,
그 만드는 순서인데요. 일단은 액티비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지만 그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ML에서 레이아웃을 정의하고요. 그리고 코틀린 파일로 액티비티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상속관계에서 앱 컴팩 액티비티를 확장하게 됩니다. 원래 초창기에는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그대로 확장을 했었는데 안드로이드가 버전업이 되면서 하위 호환과 다양한 뷰 간의 트랜지션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앱 컴팩 액티비티를 확장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과 액티비티를 연결하고요. 위에 만든 두 파일을 연결하고 액티비티 안에 onCreate 안에서 set 컨텐트 뷰를 호출을 해서 이 XML을 불러와서 이 액티비티와 두 개를 연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 액티비티를 선언해 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앞에 3번까지의 과정으로 액티비티가 완성이 된다면 이 매니페스트에 등록한다는 건 마치 이 방명록 같은 데 이름을 등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앱이 이 액티비티를 만들어 놨음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이 매니페스트에 들어가야만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이 액티비티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앱이 실행될 때 이 액티비티를 찾아서 실행시켜 주게 됩니다. 다음은 XML에서 레이아웃을 정의하는 것. 코드로 보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좀 복잡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XML이라는 파일 포맷이고 앞에서도 몇 번 보셨겠지만 여기 보시는 그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는 그러니까 관계형 레이아웃을 구성해 놓고 이 레이아웃은 부모 뷰의 사이즈에 맞춰진 매치 페어런트라는 속성을 가진 레이아웃이고요. 그 아래 텍스트 뷰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런 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문구 길이만큼 랩 컨텐트 그러니까 이 내용의 크기만큼의 크기를 지정한 XML 텍스트 뷰 정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코틀린에서 이 액티비티를 구현하면 보시는 것처럼 onCreate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동 완성으로 액티비티를 생성하게 되면 이런 코드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onCreate이라는 이 앱 컴팩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오버라이드해서 이 상태값 저장되어 있는 번들 상태값을 사용해서 시작해주고 그리고 set content view를 통해서 아까 정의했던 액티비티 메인 XML 파일을 불러와서 이 액티비티에서 동작시키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set content view에 들어가는 속성 이 파라미터의 값을 보면 이 r.layout.activity-m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드로이드에서 리소스 파일을 불러오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 시에 XML 코드들을 다 구문 분석을 해서 코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XML의 ID 폴더와 두 번째는 레이어 폴더를 지칭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XML 파일 이름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컴파일돼서 이 주소 값에 XML에 구문 분석된 그 결과값 바이너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줌으로써 XML로 정의되어 있던 뷰를 메인 액티비티에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지금 보시는 액티비티를 그 액티비티 이름과 이 속성을 이 태그를 매니페스트도 XML로 되어 있고요. 그 XML 안에 반드시 기록해 줘야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메인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메인 액티비티가 앱 런처
그 안드로이드의 첫 화면에서 그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터치했을 때 실행되게 만들려면 이 인텐트 필터라는 걸 선언해 줘야 되는데요. 이 인텐트 필터는 이 메인 액티비티가 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의 메인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는 런처의 이벤트에 동작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도를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앱이 실행됐을 때 메인 액티비티를 실행하도록 설정됩니다. 다음은 인텐트입니다. 인텐트는 수행할 작업에 대한 설명이라는 건데요. 사실 인텐트라는 단어의 그냥 순수한 뜻은 의도, 그런 것들인데, 이게 객체 지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하는 목적, 수행 의도를 추상화한, 그걸 객체 지향으로 만든, 객체로 선언해 놓은 어떤 클래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인텐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특정 앱을 실행하거나 액티비티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컴포넌트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요청하는 메시지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행 의도를 가진 메시지는 인텐트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을 하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전달을 하고요. 어떤 특정 요청자가. 그러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그 인텐트를 분석해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파악해서 그 특정 앱 컴포넌트를 실행시키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인텐트는 그래서 액티비티를 시작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새로운 입력창에 액티비티를 실행시킨다든지, 그리고 공유 버튼 같은 걸 클릭했을 때 앱 안에서도 액티비티 안에서 인텐트를 생성해서 사진을 게시할 수 있는 앱들을 목록을 가져오고 특정 그 목록에서 그 액티비티를 실행시키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인텐트는.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파일 다운로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인텐트를 통해서 전달을 해서 서비스를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의 브로드캐스트를 전달하는 것도 이 인텐트가 합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네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충전을 시작하거나 이렇게 충전 상태가 바뀔 때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인텐트를 만들어서 모든 앱에다가 브로드캐스트를 하는데요. 충전기를 꽂았다, 뺐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인텐트를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방송하듯이 모든 실행되어 있는 액티비티 그리고 앱 컴포넌트들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그 필터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앱에서 그 상태 값을 가져와서 어떤 특정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텐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명시적인 인텐트가 있고 암시적인 인텐트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인텐트라는 것은 특정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무엇을 실행하겠다, 어떤 액티비티를 실행하겠다. 그래서 이미의 뭐 커머스 앱이라든지 쇼핑 앱을 실행시킨다. 아니면 뭐 SNS 특정 뭐 SNS에 앱 공유를 하겠다, 콘텐츠를 공유하겠다. 이럴 때 그 앱을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명시적인 방식의 인텐트가 있고요. 그리고 암시적인 인텐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특정 SNS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찾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진을 공유할 건데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앱을 찾아줘 라는 암시적인 인텐트를 생성하고 시스템에 전달을 하게 되면 그 공유할 수 있는 그 인텐트를 사용할 수 있는 앱 목록들이 뜨고요. 그 앱 목록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겪는 경우가 안드로이드 앱 핸드폰을 사용하신다면 링크를 눌렀을 때 인터넷이라는 이제 삼성에서 만든 브라우저가 뜨고요. 그 크롬이라는 구글에서 만든 브라우저가 뜨고 기본으로 설정하기 뭐 이런 버튼이 있고 화면에 뜨는 그 다이얼로그 그 대화창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암시적인 인텐트입니다. 그래서 웹 링크를 클릭했을 때 암시적인 인텐트를 통해서 웹 링크를 처리할 수 있는 앱을 보여줘 라고 해서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목록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암시적인 인텐트입니다. 다음으로 액티비티를 시작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적인 인텐트인데요. 명시적인 인텐트로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방법, 인텐트를 만들 때 두 번째 파라미터입니다. 이 인텐트라는 객체를 만드는 이 생성자, 뒤에 파라미터 두 개가 오는데요. 하나는 컨텍스트고요. 지금 이 인텐트를 만들고 있는 이 액티비티의 컨텍스트를 파라미터로 전달해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그 인텐트에,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액티비티에 그 클래스를 전달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난 이 세컨드 액티비티라는 액티비티를 실행하고 싶다라고 해서 인텐트를 생성하고요. 이 인텐트를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함수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이거를 받아서 이 세컨드 액티비티를 찾아서 실행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모든 이런 프로그램의 런타임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통해서, 인텐트 전달을 통해서만 실행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암시적 인텐트로 액티비티 시작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 컨텍스트와 그 명시적인 클래스를 전달했다면, 여기는 수행하고자 하는 액션, 그 액션은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는 것과 URI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션과 URI는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함수에다 전달을 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시스템에게 알려서 암시적인 인텐트로 액티비티를 시작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이얼로그 같은 게 뜨겠죠. 자, 암시적인 인텐트의 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인텐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값인데, 이거는 액션 뷰가 있고요. 액션 다이얼이 있고, 뭐 맵이 있고, 몇 가지로 액션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는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그리고 URI에는 HTTP 프로토콜을 전달함으로써 이게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인텐트다라는 암시적인 인텐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건다, 전화 걸기를 할 때는 URI로 전화 거는 프로토콜, 텔과 콜론으로 전화 거는 프로토콜과 뒤에 전화번호를 URI에 넣어서, 그리고 다이얼이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안드로이드에서 전화를 거는 액션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액티비티 실행 과정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텐트를 만들고 그거를 그러니까 실행하는 과정인데요. 유저 클릭이 만약에 런처에서 생겼다. 런처도 하나의 액티비티입니다. 그 안드로이드 처음 시작해서 화면에 떠 있는 아이콘과 날씨와 시계 정보가 있는 그 화면에서 유저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스타트 앱이라는 인텐트를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전달하게 되고요.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그러면은 스타트 메인 액티비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인텐트 필터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런처 인텐트를 가지고 있는 그 메인 액티비티였죠. 그것을 실행하게 되고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시인데요. 그 메인 액티비티가 어떤 버튼을 가지고 있고 샵을 이동하는 버튼이다. 샵 인텐트,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해당 샵이라는 인텐트를 생성해 주고요. 그거를 시스템에 전달해서 그 샵이 들어가 있는 뭐 푸드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액티비티를 만들어 놓고 그 샵 버튼에서 동작시키게 되면 푸드 리스트 액티비티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 오더라는 액티비티를 인텐트를 만들어서 오더 인텐트를 던져서 오더 액티비티를 실행시키고, 이런 구조로 반드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거쳐서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고, 그리고 재사용성을 높이고, 다른 앱들 간에 서로 상호 보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다음은 이 액티비티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의 위치를 URI에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한 개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엑스트라를 키밸류 쌍으로 만들어서 이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키밸류 쌍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구조에서 키가 되는 값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내가 기록하는 값을 저장하는 구조고요.
이거를 번들에다 저장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URI로 표현하는 방법은 아까 예시에서 잠깐 봤는데 데이터 한 개를 그 특정 좌표, 그 위치, 이게 아니면 뭐 웹 주소일 수도 있고요, 파일 위치일 수도 있고요. 그걸 URI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단계인데요. 이 발신하는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하는 발신하는 액티비티에서는 인텐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럼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URI나 아니면 엑스트라 키밸류 쌍을 만들고요. 그거를 액티비티 실행함수를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했던 실행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두 번째 액티비티에서 처음 실행됐을 때 인텐트 객체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get intent라는 걸 통해서 발신 액티비티에서 보낸 인텐트 객체를 얻어올 수 있고요. 그 인텐트 객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방법, 데이터로 URI에 데이터를 넣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인텐트에다가 set 데이터를 통해서 이 URI 이걸 파싱해서 이 데이터를 넣도록 그래서 웹페이지를 넣는 웹페이지 URL을 넣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파일 주소를 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인텐트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프리머티브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문자열이나 숫자 또는 뭐 이런 실수 뭐 이런 값들 이런 것들을 키밸류 번들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put extra를 통해서 인텐트의 엑스트라의 번들에다가 레벨이라는 키에 406이라는 값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이 레벨이라는 키를 조회를 하면 이 40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put extra 또는 이 엑스트라에다가 번들 파일을 만들어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번들 객체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번들 객체는 이렇게 키 밸류 쌍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데이터 구조고요. 이 데이터 구조를 한 번에 put extra에 넣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엑스트라로 액티비티에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이 엑스트라로 전달할 때 키 값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변하지 않는 스태틱한 그러니까 밸류 값이죠. 이 밸류 값으로 이 유니크한 값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길게 짓는 이유는 이 메시지라는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지 네임을 다 앞에 붙여줌으로써 유니크를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든 세컨드 액티비티라는 걸 만들고 그 인텐트에다가 이 메시지를 put extra 키에다가 엑스트라 키를 입력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인텐트를 받아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 get 데이터를 호출하면 되는데요. 이 인텐트를 가져와서 get 데이터를 호출하면 이거는 첫 번째 방법이었죠. 데이터 URI로 전달한 방법. 그래서 이 URI를 불러와서 이 URI를 파싱해서 파일을 꺼내오거나 아니면 웹페이지를 호출하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엑스트라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키 값을 넣고요. 키 값을 조회했을 때 값이 없을 때 디폴트 밸류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get int extra level이라고 했는데 아까 406을 넣었으니까 이 값은 406이 리턴이 되겠지만 만약에 레벨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텐트가 호출되었고 이 액티비티가 실행됐다면 값이 없을 거고 그럴 때 0이라는 값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get extras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인텐트에 지정했던 번들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번들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같이 해드린 파일에서 이 문서를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 액티비티에서 데이터를 반환받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그렇게 해서 전달했던 데이터, 원래는 스타트 액티비티만 호출했었죠. 스타트 액티비티만 호출하면 내가 돌려받는 기대를 하지 않고 해당 액티비티, 다음 액티비티, 세컨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어떤 값을 다시 돌려받는다 라고 하면 start activity for result라는 함수를 통해서 대상 액티비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 액티비티에서 데이터를 반원하기 위해서는 새 인텐트를 생성하고요. 마찬가지로 putExtra를 통해서 또는 데이터 방식을 통해서 응답 데이터를 넣고요. 그리고 activity result OK 또는 result cancel이라는 이 상태값, 이 데이터 돌아올 때, 리절트를 갖고 돌아올 때, 액티비티로 돌아올 때 상태값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finish라는 액티비티의 실행 함수가 있습니다. 이 finish를 통해서 본인, 이 나중에 실행된 대상 액티비티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 액티비티에서 on activity result라는 함수가 호출되게 되고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호출을 해주고요. 거기서 이렇게 액티비티 상태값, result OK나 cancel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put extra 했던 걸 get extra를 통해서 값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start activity for result인데요. start activity for result는 액티비티를 시작할 때 요청 코드를 함께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 코드를 전달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액티비티, 내가 호출하는 액티비티에서 여러 개의 액티비티를 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요청 코드를 통해서 어디로 호출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이 리퀘스트 코드를 통해서 구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액티비티가 완료되면 스택에서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에서 on 액티비티 리절트를 호출해서 이 액티비티에서 보내졌던 데이터 또는 돌려받은 데이터를 보내졌던 데이터에 대해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값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돌려받은 데이터, 그러니까 반환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청 코드는 보통은 정수값으로 이게 인티저 값이기 때문에 정수값으로 지정하는데 1, 2, 3, 4를 하셔도 되고요. 보통 관습적으로는 1000, 1001, 1003, 1004, 1000 단위의 어떤 특정 숫자 아니면 임의의 숫자를 통해서 이게 유니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액티비티 안에서 요청 코드가 유니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인티저 값을 미리 선언해 주고 그 값을 통해서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호출하게 되면 추후에 앱이 그 두 번째 이 second activity가 종료됐을 때 돌아올 때 이 receive data activity라는 요 100, 1000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액티비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 액티비티에서 종료될 때 이 set result라는 걸 통해서 set result 함수를 통해서 이 상태 result OK다, cancel이다 이 result 결과의 상태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intent를 생성해서 여기에다 이 intent는 어떤 수행 목적을 가진 intent가 아니고요.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intent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서로 전달받기 위해서는 인텐트를 반드시 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돌려줄 때도 인텐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텐트를 만들어서 이 put extra를 하고요. 여기에 set result를 통해서 finish 하면 결과값이 리턴이 되고 이거는 원래 처음 호출했던 메인 액티비티의 on 액티비티 리절트고요. 여기에 값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코드가 리절트 코드가 OK이고 이게 만약에 캔슬이거나 다른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동작한 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스킵하고요. 이 OK라면 이 리퀘스트 코드는 이 지금 내가 전달한 유니크한 값이고 이 OK면 거기서 전달한 리턴 데이터를 쓰고 만약에 없으면 기본값으로 1.0을 이 BMI라는 값을 쓰고 이 BMI 스트링에 이거는 이제 뭐 문자열로 변환해 준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예시 코드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보냈다가 돌려받고 받은 데이터의 결과를 이 메인 액티비티의 뷰에다가 표현해 주는 그런 예시입니다.
네, 그래서 액티비티와 인텐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내용들은 이 페이지에 이렇게 담아놨으니까요. 이게 링크들이니까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